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훈풍을 받아서 이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개장 때와 마감, 이 모습이 매우 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할까요?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렇게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었지만 11시를 기점으로 쭉 빠지는 모습 그려나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2% 하락세를 보이면서 2,615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1.24% 강한 하락을 그려내면서 711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60원대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환율인데요. 1,470원을 찍어주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했습니다. 1원 52전 상승세 보이면서 1,470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팔자세 강하게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기관이 매도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에서 개인만이 지수를 버텨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을 지켜주고 SK하이닉스는 21만 원 선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두 종목 모두 깨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 ESS 수주 소식에 3%대까지도 강하게 상승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우리 시장의 좀 주인공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 무려 30조 원 이 투자 소식, 조단이 시원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제외 발언에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와줬습니다. 또 이 대미 신규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 중 처음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에서는 이제 역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상승 출발을 강하게 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메이저 주체들이 팔고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부 지수가 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LB는 9%대까지 급등하는 모습 오늘도 그려 나가주기는 했었지만 이 제약바이오주 전반을 끌어올렸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그려 나갔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4개월 만에 11%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LG엔솔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에코프로 형제들 역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나 싶었는데 마무리는 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우리 시장 상황은 애프터마켓과 함께 세워 나가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계속 이제 따뜻한 봄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은 조금 우중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감을 좀 표출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환율이 조금 튀어오른 거랑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 부고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살짝 이제 추모하는 분위기 겸해서 가라앉았다 정도고 시장에 문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지금 구간 잘 준비해가지고 4월 준비 잘만 해놓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따뜻한 봄날의 이 날씨 계좌로 느끼게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렸던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급등 흐름 나오면서 여러분들 뭐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더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집중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시장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흐름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이슈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살짝만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네. 뭐 트럼프 얘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네. 네, 뭐 주말까지만 해도 상호관세에 대해서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참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한국식 화법이에요. 네. 서양은 이제 목적이 앞에 나오는데 트럼프는 뒤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계속 얘기할 때마다 협상의 여지는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주말에 강하게 예외는 없다라고 해놓고 유연성은 존재한다랍니다. 네. 아니 예외가 없는데 어떻게 유연성이 존재를 합니까? 그 유연성을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같은 이런 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는 뭐 관세 면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뭐 발언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에 도움되는 행동을 하면은 뭐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많은 곳들이 상호관세에서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루 만에 뭐 말을 바꿔가지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11월에 당선되자마자부터 계속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정말로 협상 카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교육해드린 내용을 이제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이제 다음 주면 피부로 와닿는 이런 시간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어제 교육 내용 기억나시죠? 슈퍼 주총 위크다. 그 중에서 내일이 가장 큰 뭐 이슈들이 많이 모여 있기는 한데요. 이번 주 내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 주총 뭐 데이라는 얘기를 과거에 많이 썼는데 이 올해부터는 슈퍼 주총 위크라고 또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에는 항상 주총이 굉장히 화려하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간 여러분이 잘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뭐 밸류업 관련주라던가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주주 친화 정책 같은 부분을 많이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이제 어제 교육 내용하고 같이 참고해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서 또 어제 뭐 밸류업 말고도 그런 주총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점프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오늘 제가 교육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총 뭐 일주일 전 정도까지 해가지고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하다 보면은 감사 의견 제한이나 거절 나오는 기업들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벌써 거래 정지당한 뭐 금양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그렇게 뭐 우리나라 최고의 2차 전지 기업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못 믿어온 기업들이다. 그리고 뭐 이제 시총이 좀 작은 기업들이다. 사실 시총 큰 기업도 뭐 케어젠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래 정지된 이력이 있으니까 꼭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해도 뭐 비중 정도를 좀 제한하면서 뭐 1-20%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충분히 이제 커버하고 나중에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거래 재개되면은 그때 뭐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에 멈췄던 부분을 다시 돌려낸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은 뭐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최소한 한 종목에다가 너무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분산 투자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매수한다라는 전략 이 부분만 계속 꾸준히 연결해 나가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뭐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2보 전진에서 1보 후퇴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지실 겁니다. 기존에 부담스럽게 올라와서 쉬고 있던 종목들 지금이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 지금처럼 쉬는 자리에서 포착한다라고 보시면 지금 시장 편안하게 가져가고 이 따뜻한 봄날 그리고 뜨거운 여름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좌를 달굴 수 있을 테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진 산업이 탁 튀어오른 거 이제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종목들 전략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계신 거 보니까 네. 뭐 자동차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죠? 뭐 앞에서 다 정리해 주셔서 제가 뭐 할 말이 별로 없긴 한데 종목들에 관해서는 어제 이어서 또 이제 맞아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31조 원, 네. 가늠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원시원합니다. 네, 통 크게 한번 가니까 또 트럼프도 네.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남자들의 위대한 기업이라고. 맞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네. 위대하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립 서비스가 또 확실하지 않습니까? 서양 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그룹주든 당연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들 제가 유심히 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아진 산업 굉장히 네. 멋진 모습 보이면서 올라왔고 화신 같은 경우 어저께 또 봐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봐드린 부품주 두 종목이 다 멋지게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을 네. 또 이제 방긋 웃게 제 표정만큼 뭐 미소 짓게 하지 않았나 네. 싶은 이런 날이니까요. 뭐 이런 부분을 잘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대차는 관세 안 내도 된다. 아,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오늘 네. 강세스터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단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일 눌림이 나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매수를 못했는데 또 매수 자리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조금밖에 매수를 못했는데 비중이 적었는데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릴 타이밍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210억 달러의 투자 결정이 굉장히 좀 시원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좀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주가의 영향. 주가의 영향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눌림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지금이 상승 초입이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양봉 정도가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쉬고 나서 더욱더 이제는 그동안 쉬었던 구간, 고진감래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쉬었던 섹터들이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마 제가 4월 1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일주일 당겨서 이제 미국에서 좋은 빨리 소식이 봄이 온 들린 것 것처럼요?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화끈하게 올라온 것처럼 네. 이번 화끈한 투자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드니까요. 제일 우려됐던 게 관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IRA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좋은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그동안 너무 억울했어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네. 주주 친화 정책도 정말 화끈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뭐 8천억
그냥 뭐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4천억 시원하게 소각하고 4천억도 이제 작년 실적 맞추면 소각한다라고 했는데 맞췄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8천억을 매수해서 바로 소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네. 계속 찍히면서 올라가고 글로벌 점유율 확대되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펼치고 그리고 미국에다 투자해서 관세 부분도 미리미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자동차 업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형주, 부품주 좀 네. 이렇게 흐름은 알겠는데 어디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안정성이라고 하면 대형주 그냥 기아 보시면 제가 볼 때 될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기아 과거부터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방금 주저환원 정책도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 제가 과거부터 계속 정리해드린 게 성우하이텍, 화신, SL 이런 기업들이 먼저 선발대로 많이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마진산업이나 현대공업 같은 종목들 움직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보시면 사실 현대공업이 제일 강하긴 했어요. 그리고 상한가 수준 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냥 순서대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순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자금이 너무 크다. 투자 자금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정적으로 한 기아 쪽 보시면 되고요. 네. 나는 이제 작고 소중한 투자 자금을 크게 불려야 된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품주 쪽을 투자하시면 수익률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은 그러면 어제 이렇게 딱 봐주셨던 그 두 종목으로 네. 우리가 기아, 계속 아진산업 이렇게 그냥 들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세 섹터 이렇게 좀 정리를 첫 번째로는 네. 이 자동차주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도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세 섹터는 우리가 뭘로 생각해 보면 될까요? 오늘은 비만 치료제주. 네. 네,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요. 왠가요? 저도 이제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에 참 잘 안 움직여가지고 네. 저도 좀 이제 좀 더 부지런해지면서 운동할 때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보조 효과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구매를 해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예, 지금 좀 좋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비만 치료제주 쪽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오늘은 이제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 두 번째로는 얘기해 주시죠. 네, 제 코너를 위해서 조금 이 네. 부분을 좀 아껴두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악가를 인하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시던 그동안 너무 비싸지 않았습니까? 그쵸. 우리나라는 보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한 달분이 $650 정도였는데 이 부분을 $499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이제 그 한 달 이제 사용 용량이 이제 2.5g짜리는 이제 $394고요. 그리고 이제 $499가 이제 5mg짜리인데 이 가격을 좀 맞춰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점유율 같은 경우는 젯바운드가 지금 40%까지도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위고비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내가 또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공급 물량 부족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가격도 낮아지고 하면 접근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뭐 90만 원대, 90만 원 중반대, 95만 원 정도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한 73만 원 정도로 좀 줄었다. 아직도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언젠가는 또 뭐 이 부분이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고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도 서로 좀 경쟁해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젯바운드 그리고 위고비가 가격 경쟁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는 어떤 판도의 변화를 좀 가지고 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글로벌까지도 나가셨어요. 저도 국내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시야가 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뭐 아무래도 또 해외에서 먼저 상용화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점유율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동안 노보노디스크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공급 물량을 못 떼가지고 그쵸. FDA에서 이제 경고도 먹고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을 공장 증설을 통해서 작년에만 해도 1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원하는 국가들은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받기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가 인하를 한 다음에 접근성이 좀 뛰어나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감기약 사 먹듯이 좀 편안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뭐 그렇습니다. 가격은 좀 낮아졌지만 더 많이 팔아서 매출액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은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차트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동안에는 뭐 인벤티지 랩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설명드렸는데 오늘 같은 네. 경우에는 제넥신이 좀 강력하게 좀 튀어오르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뭐 상용화된 이런 뭐 비만 치료제는 아직 없으니까요. 네. 연구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 본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넥신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 너무나도 어려운 구간을 거치면서 바닥을 아예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이제 전봇대 하나 세워주면서 이제 피레층까지 세워주고 아주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살짝 띄워드렸는데 지금 거래량이나 뭐 이런 부분 보면 아예 메말라 있어요. 그냥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가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낸 부분이 좀 아직 미약해요. 기술력은 좋고 기대감은 있고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바람뿐만 아니라 주주분들의 이제 바람까지 같이 들어갔는지 오늘 이제 위쪽으로 한번 쓱 올라오면서 5,000원권을 이제 한번 건드려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5,000원 구간에 지금 저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자동차 부품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전체 시장 영향력도 있고 해서 전체 이렇게 쓱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지금 4,5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주도 여러분들이 못 샀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고 놓쳤네 하실까봐 기회를 다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서 슬슬 바닥권에서 밀릴 때마다 모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4,5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5,000원 도전할 거고요. 5,000원 구간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뭐 추세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넥신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 보시고 제가 교육방에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려드리는 거 한번 체크하시고. 종목별로 이제 저항 돌파하거나 눌림목 오는 구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편안하게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저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갖는 분들이 아마 더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 건강도 회복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로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이 섹터에 대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이번 주부터 활발하게 350가지 종목으로 늘어난 넥스트레이드의 이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99% 하락하고 있고요. 5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42% 하락세가 더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8,500원에 거래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상승세 가파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51% 상승하면서 336,500원, 현대차는 3.52% 상승 흐름 가져오면서 22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43% 플러스권이면서 18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2.82% 하락세입니다. 3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역시도 하락세입니다. 에코프로 BM 0.65% 하락하면서 10만 7,600원, 에코프로 1.84% 하락하면서 5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혼자서 상승 흐름 가져옵니다. 2.98% 상승하면서 55,300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24% 하락세 보이면서 27만 1,000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현재 가격 선을 좀 보고 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총이 있었던 셀트리온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넥스트레이드 셀트리온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셀트리온 제가 어제도 사실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은가 말씀을 드렸을 정도로 셀트리온 저는 항상 관심이 많고 빠르지는 않지만 제가 자녀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제 주식을 물려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이 종목은 하나 꼭 들어갑니다라고 했던 게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르진 않지만 저는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또 워렌 버핏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년 이상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은 이제 뭐 1분도 보유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서정진 회장이 2년 이제 추가로 연임됐다라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계속 이제 자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뭐 기아가 8천억 이제 자사주 소각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은 올해만 8천억 소각을 합니다. 굉장히 통 큰 기업이에요. 대신 이제 기아나 다른 기업들은 이제 배당을 적당히 드리고 셀트리온이나 이런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R&D 쪽에 투자를 하고 배당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FDA랑 뭐 작년에도 뭐 우리나라랑 해서 승인을 다 얻었죠. 그리고 나서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도 들어가고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지금 또 이제 트럼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의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아예 미국에다도 공장을 짓는 거를 또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주주총회에서 긍정적인 포인트 많이 짚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뭐 단기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이제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이고 올해 뭐 본인들이 이제 예상하는 그리고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제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이제 1조 4천억을 넘기겠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9% 정도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많이 그리고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나라 종목이 아니면은 400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또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눌림을 받고 하는데 오히려 뭐 공매도가 재개되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해지를 받으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나오고 나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셀트리온 어떻게 시장을 보면 좋을지까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도 우리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공부방 들어오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애프터 마켓 교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지금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총 시즌에 봐야 되는 것들은 어제 교육을 해드렸고 오늘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파고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짚어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주총 위크에 이번엔 점프할 수 있는 섹터 뭐가 있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흘러내리는 구간,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다시 흘러내리고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트럼프가 입을 열고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 또 감사 보고서 나오고 조금 올라온다 싶으면은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는 시장이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작년 12월에 말씀드렸습니다. 3월 말부터 4월은 원래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단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좋으면 이 구간에서 정말 큰 하락이 나오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2월 말부터 해서 조금 쉬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FOMC도 지나갔고 상호관세도 다음 주면 끝나고 감사보고 시즌도 이제 슈퍼 주총 시즌도 이제 이번 주면은 슈퍼 주총 위크가 끝나면서 얼마 안 남죠. 그러면은 큰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다. 그럼 4월 2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여러분들 정말 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해결이 될 수는 없겠죠. 뭐 상호관세나 이런 부분이 6월까지는 연결이 될 텐데 트럼프가 목표하는 건 뭐예요? 6월 FOMC 이전에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국 빼고는 다 해결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의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스케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4월이 되면은 어떤 쪽이 올라올 거냐? 금융주나 밸류업 관련주들 주총 시즌 맞춰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지금 수급 보시면은 이런 금융주들 그리고 현대차그룹주나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쪽들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게 이쪽이에요.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반도체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기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귀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또 공매도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오히려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총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주식만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이제 바스켓으로 해서 지수를 사는 개념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쪽으로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종목 개별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공매도까지 활용을 해서 그 현물 쪽에서 매수와 이제 공매도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지수 쪽에서 선물로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하죠. 돈이 많으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포지션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포지션을 짤 때 공매도가 빠져 있으면은요 생각보다 자금 집행을 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본인들이 원래 포트폴리오 이렇게 맞춰놨는데 뭔가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 집행을 덜 하겠죠. 혹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리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부는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매도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주식 자꾸 누르고 특히 바이오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종목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괜히 악성 루머 만들어가지고 누르고 하는 이런 악영향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러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제 주총 시즌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매도 재개되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i2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동차가 먼저 지금 한번 또 올랐는데 사실 먼저라고 하기엔 삼성전자도 올랐다라고 하면은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리고 금융주까지 움직인다 완벽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레거시 반도체 업황 계속 안 좋았었는데 이제 슬슬 회복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 하반기면 됩니다. 내년이면 됩니다. 계속 이런 얘기 나오다가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보니까 상반기부터 회복이 되고 있고 이미 1분기에도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벌써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레거시 반도체 업황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쪽
그동안 우리가 가장 잘했던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지금 HBM 너무 잘하고 있죠. 지금 HM4도 최근에 GTC 2022에서 공개를 했고 소켄 같은 경우도 공개하고 있고 유리판 기다리고 있고 뭐 양자도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CXL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세대의 먹거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이 되고 여기에 저전력 반도체까지도 계속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시장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여기서 온디바이스 AI로 또 옮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간단하게 대표 종목들 몇 종목만 추려서 알려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올라왔고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서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항상 하이닉스가 더 많이 좋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21만 원 이탈했네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크게 뭐 의미를 갖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구간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자율등락 구간이구나. 19만에서 22만 원까지는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탈 안 하고 유지되면 좋죠. 약간 아쉬우실 수는 있지만 이 구간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만 원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진짜로 강해지는 구간이 오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를 써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상 최고치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기분 좋은데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고 모두가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정도 가면은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하겠지라는 매물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호재의 핵심에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다라는 거. 지금 AI를 선도하는 기업이 엔비디아였고 약간 주춤하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주춤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끝난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오픈소스 진영이 딥시크 영향으로 해서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AI 반도체는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맞춤형, 주문형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브로드컴이나 뭐 다른 쪽, 마블이나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10만 장에서 작년 10만 장에서 올해 14만 장까지 늘렸다라고 했는데 브로드컴이 요청해가지고 3만 장 추가해서 7만 장이 됐죠,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C 유리기판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유리기판은 새로운 기술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건 또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반도체 쪽에는 혁신적인 거고 게임 체인저고 이런 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블랙엘 같은 경우도 발열량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젠순왕이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유리기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왜 새로운 기술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백화점만 가셔도 TV들 이제 보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대표적인 LG 삼성 쪽, 특히 LG에서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로 많이 이제 CES에서 전 세계 놀라움을 이제 선사하고 있는데 그 투명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여러분. 디스플레이 들어가던 기판 쪽에 있던 기술력을 이제 반도체로 옮기면서 이제 조금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을 해가지고 또 잘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가 이미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이제 7,500만 달러 지원금 받고 1억 달러를 또 받았죠.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죽하면은 젠슨왕이랑 미팅한 다음에 방금 팔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SKC 가장 기본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 바닥에 있으니까 12만 5천 원 아래 지금 이 구간 너무나도 싼 것 같습니다. 자,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새로 HBM 쪽으로 이제 장비를 공급하죠. TC본더 쪽으로 이제 기존의 한미반도체가 이제 아예 꽉 잡고 있었는데 그 구간을 하나비전이 뚫어냈다라는 것만 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뺏겨도 기분이 나쁘고 주가 하락의 요소가 되는데 신규로 이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뺏어와도 신규 매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나비전이 이제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좀 이제 큰 영향을 못 끼치다가 최근에 추세를 타고 파동을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원 넘어가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겠죠.
ISC 같은 경우도 이제 SK그룹 쪽에 편입이 된 다음에 소켓 쪽으로 해서 이게 유리기판까지도 넘어갑니다. HBM에서 유리기판 넘어가고 소켓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차세대 쪽으로 다 준비가 돼 있는 간단한 기업이다. 제가 리노공업하고요. 이 IS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되는 소켓 관련 쪽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쪽 보시면 되고 6만 원 구간 이렇게 눌려 있을 때 너무 좋죠. 보면 전체적으로 다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마 구간,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제 판판하게 펴는 이런 과정에 이제 슬래브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KC텍 같은 경우 KC와 함께 시너지 효과도 잘 나고 이제 과거에 레거시 때부터 해서 지금 HBM 그리고 유리기판까지도 이제 계속 각광을 받는다. 그리고 소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 반도체만 나오면 무조건 KC텍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 바닥권인데 얘만 조금 높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쓰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 붙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오히려 4만 원 돌파하면 더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 대표 종목들이 있는데 반도체 쪽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많죠. 그래서 반도체주에서도 제가 뽑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반도체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연관돼 있는 쪽으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오늘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제가 또 멋있는 종목들 준비해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이 강의 자료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가 계속 AS 해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공간 있죠. 우리 교육방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좋은 섹터들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여러분들 바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당 딱 1분씩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4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 옵틱스입니다. 유리기판 대장주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우리가 매수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린 결과값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단 구간을 쓱 본다라고 하면 36,000원 구간 보면은 이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이 구간 살짝 이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격부터 해서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계속 취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44,000원을 1차 목표치, 48,000원을 2차 목표치로 보시면서 4,0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34,000원 이탈하면 좀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34,000원, 32,000원 내려갈 때마다 계속 이제 분할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력기기. 우리 HBM 쪽 얘기할 때마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 부족하다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전력기기 보셔야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후발주가 LX 일렉트릭이다라는 거 딱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따라 올라오는 거다. 부품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작년 10월에 교육해드렸던 가격권 근처까지 최근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큰 수익을 얻고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는 거. 1차 목표치 40만 원, 2차 목표치 44만 원. 아래로 내려간 32만 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정도로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AI 관련주. HBM을 만드는 이유가 AI 때문이죠. 소캠을 만드는 이유가 개인용 AI 때문이죠.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즉, 그러니까 AI 관련주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AI 소프트웨어 기업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숫자가 찍히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이스트소프트나 코난테크놀로지도 제가 좋아하지만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떨까요? 이미 흑자 기업이고
흑자 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고요. 이미 이력서 잘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테슬라에 먼저 공급을 시작했고 먼저 첫 번째 이력서 잘 썼고 두 번째로 애플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XR 기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긍정적인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취업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과 이제 미래의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도 너무나도 착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6,000원 아래쪽 내려와서 5,500원 중심선 아래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 구간부터 5,000원까지 그냥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00원, 7,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고요. 제가 볼 땐 7,000원도 올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잘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이탈할 때만 리스크 관리 한번 해주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력서 아주 잘 쓴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자, 올해 계속 젠슨왕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얘기 나오는 게 피지컬 AI 그리고 테슬라의 미래는 뭐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스트 로보틱스, 베이 로보틱스 뭐 다 인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뻗어 나가고 있다. 대기업들도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시장을 딱 이끌고 간 종목인데 사실 작년 12월 18일 날, 19일 날 제가 나와가지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고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210포인트 넘게 올랐죠. 그리고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쉬어야 됩니다. 28만 원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최소 32만 원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이 요 구간입니다. 지금 왔다라고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지금 너무나도 좋은 가격권이니까 뭐 27만 원 정도 구간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으니까 보시고요. 1차 35만 원, 2차 40만 원, 5만 원 단위로 계속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 한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 했다가도 어디서 다시 살 거냐를 또 고민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로봇 대장주 놓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로봇주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담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잠깐 비어있을 때는 조정을 기다리고 또 그 자리, 빈자리를 놔뒀다가 로봇주를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 올 한 해 지금 200% 넘게 수익을 얻었지만 더욱더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 있는 섹터니까 계속 여러분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내가 혼자서 이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을 잡아가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편하신 방법대로 선택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